KS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강지훈 부회장의 눈에는 그저 잿빛 콘크리트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책상 너머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의 어머니이자 KS그룹의 총수인 박선화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은 방 안의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가벼운 소리가 지훈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미룰 없다. 네가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그리고 KS를 지키고 싶다면 내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이것은 명령이자 마지막 제안이다. 그 말은 어떠한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최종 통보였다. 지훈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몇 주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압박이 오늘 절정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지난 몇 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며 스스로를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이 사회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적들, 특히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최민준 전무의 세력은 어머니의 불안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지훈의 사적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미혼이라는 상태는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 빌미가 되었다.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어머니 사업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제 능력을 평가하려는 시도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희미한 반항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특히 가장 내밀한 감정의 영역을 회사를 위한 거래의 제물로 바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박 회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별개의 문제라고 세상이 그렇게 순진하게 돌아갈 것 같으냐. 네가 아무리 뛰어난들 너는 아직 젊고 흠집내기 좋은 상대일 뿐이다. 안정적인 가정은 너에게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최 전무와 그 뒤를 봐주는 늙은 여우들이 네가 흔들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녀는 아들의 이상론을 현실의 냉혹함으로 가차없이 베어냈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닌 전략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최민준은 교활했고 그의 뒤에는 수십 년간 그룹에 뿌리내린 구세력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훈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을 못마땅해 했고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려 했다. 이 결혼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어머니가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하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창밖에 하늘이 더욱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작은 희망을 떠올렸다. 아주 어릴 적 짧은 시간 동안 옆집에 살았던 이름 모를 소녀. 유일하게 그의 차가운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던 아이. 그 아이를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막연한 그리움이 그를 버티게 하는 힘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 그 희망은 어머니의 결정 앞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상대는 누굽니까?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는 KS그룹의 후계자였고 그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는 것은 그가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였다. 박 회장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사진과 간단한 신상 정보가 담긴 종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평범해 보였다.
화려하지도 눈에 띄게 아름답지도 않은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한서연. 지우는 아무런 감흥 없이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여자가 이제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 그의 삶에 들어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할 낯선 타인.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정은 비서를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건거래를 받아들였다. 회장실을 나온 지우는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그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저 무언가에 기대고 싶은 충동 때문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결국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작은 소녀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아이. 함께 비밀 아지트를 만들고 서툰 솜씨로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기억. 그 짧은 시간은 지훈의 삭막했던 유년 시절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는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는 곧 계약으로 묶인 아내를 맞이해야 할 몸이었다. 한편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는 한서연이 낡은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빛바랜 사진 한 장 위에서 멈췄다. 사진 속에는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까칠한 표정 속에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였던 소년 강지훈이었다. 그녀에게 그는 KS그룹의 냉철한 부회장이기 이전에 잠시나마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유일한 친구였다. 며칠 전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집안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절실했던 그녀에게 KS그룹 법무팀이 찾아왔다. 그들이 내민 것은 혼인계약서였다. 상대는 강지훈 부회장. 그녀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거절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났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녀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버지의 병세였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아버지를 보며 그녀는 자존심 따위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주 어쩌면 그가 자신을 기억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수십 년이 지났고 그는 이제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를 기억할 리 없었다. 결국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자신의 삶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야 했다. 만약 그가 과거의 인연을 알게 된다면 이 계약은 더 복잡해질 것이고 어쩌면 그의 동정심을 자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철저히 비즈니스여야 했다. 그녀는 낡은 앨범을 조용히 덮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과거는 이제 그곳에 묻어두어야 했다. 약속된 날 두 사람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이었다. 지훈이 먼저 도착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약속 시간 정각에 맞춰 들어서는 서연을 무심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이 아무런 특징 없는 여자. 그는 의자를 빼주는 기본적인 매너도 보이지 않고 자리에 앉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태도는 마치 거래처 직원 대하듯 사무적이었다. 안 좋으시죠, 한서연 씨?
시간 낭비는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깨물며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어릴 적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값비싼 수트가 풍기는 위압감은 그녀를 더욱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지우는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읽기 시작했다. 서로의 사생활에 대한 절대적인 불간섭 공식 석상에서의 의무 이행 계약 기간, 그리고 이혼 시 지급될 위자료까지. 그의 설명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서연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멍하니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약속이 이렇게 차가운 단어들로 해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서글펐다. 설명을 마친 지훈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질문 있습니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이미 금전적인 요구는 모두 수용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스쳤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말을 이었다. 공식적인 자리 밖에서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불필요한 연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결혼하지만 그의 아내인 척하며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요구에 지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당연히 그녀가 어떻게든 자신에게 잘 보이려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눈빛만은 단단했다. 그 모습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그는 어떤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무서운 개 앞에서 떨면서도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던 작은 소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하지만 그 생각은 연기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상상력을 비웃었다. 좋습니다. 그 편이 나도 편하니까. 계약은 계약일 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끝이 났다.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이 서명한 혼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지우는 계약서를 챙겨들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연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고 룸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서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도 찻잔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현실이었다. 과거의 따뜻한 친구는 이제 없고 차가운 계약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우는 호텔을 빠져나와 채 올랐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방금 전 그녀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왜 하필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던 것일까? 그는 머리를 흔들며 쓸데없는 감상을 떨쳐내려 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아내 역할 대행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결혼을 이용해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겨내야 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어두운 도시의 도로 속으로 차를 몰았다.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시작된 이 기묘한 관계에 대한 일말의 예감도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일한 온기가 바로 자신의 옆에 가장 차가운 계약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강지훈은 그렇게 자신의 운명 속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결혼식은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빌려온 듯 성대하게 치러졌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이 참석해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과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강지훈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의 미소는 잘 훈련된 연기였고 그들의 맹세는 영혼 없이 외워진 대사에 불과했다. 지훈에게 이 결혼식은 그룹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과 같았다. 그는 모든 절차를 흠잡을 데 없이 수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미디어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때로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는 다정한 제스처까지 연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처리해야 할 업무와 최민준의 다음 행보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서연은 마치 인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이 온몸을 짓눌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관통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훈의 능숙한 리드에 몸을 맡긴 채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간혹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을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사무적인 눈빛일 뿐이었다. 어린 시절의 그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기나긴 예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지훈이 거주하던 한강변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드러난 내부는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정갈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가야 할 집이었다. 지훈은 짐을 옮기는 직원들에게 간단히 지시를 내린 후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그는 집 안을 간략하게 안내했다. 여기는 거실이고 저쪽이 주방입니다. 손님용 침실은 복도 끝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의 말은 명확한 성읍기였다. 우리의 공간이 아닌 나의 공간에 임시로 머무는 손님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는 자신의 침실과 서재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 두 곳은 제 개인적인 공간이니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사 도우미에게 말하면 될 겁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애초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계약이었고 그는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지정해준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쾌적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공간처럼 공허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이 오히려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렇게 낯선 남편의 집에서 낯선 아내로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계약서의 조항처럼 건조하게 흘러갔다. 지훈은 매일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집에서도 늘 서류를 보거나 화상 회의를 했고 서연과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다. 식사는 각자 해결하거나 시간이 겹치더라도 말없이 각자의 접시만 바라볼 뿐이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이 거대한 집안에 갇힌 유령이 된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낮 시간 동안 주로 책을 읽거나 집안을 조용히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흔적을 좇게 되었다.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통화 소리, 그가 무심코 벗어둔 자켓에 배어있는 희미한 향수 냄새, 그가 마시다 남긴 커피잔의 흔적. 그런 사소한 것들 속에서
그녀는 현재의 냉정한 그와 과거에 외로웠던 소년을 겹쳐보았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차갑게 만들었을까?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귀가했다. 그는 중요한 해외 계약 건으로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가사 도우미는 마침 급한 집안일로 며칠 휴가를 간 상태였다. 지우는 텅 빈 주방을 한번 훑어보고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충 저녁을 해결할 생각으로 냉장고를 열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아직 안 드셨으면 제가 간단하게 준비해 드릴까요? 고개를 돌리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고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계약서에는 식사 준비 같은 의무 조항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불필요한 친절이자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였다. 됐습니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죠. 그는 일부러 더 차갑게 말하며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를 들은 서연은 살짝 얼굴을 붉혔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에 주눅든 모습과 달리 작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가 신경 쓰여서 그럽니다.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굶고 밤을 새우면 힘드실 겁니다. 그냥 동거인으로서의 작은 배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녀는 동거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들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의 경계심을 허물려는 의도였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너무 지쳐 있었고 누군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어본 기억이 너무나도 아득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익숙한 솜씨로 냉장고 속 재료들을 꺼내 요리를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뒷모습을 훔쳐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반찬. 화려한 레스토랑 음식에 익숙해진 그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 정도였지만 구수한 냄새가 그의 허기진 위를 자극했다. 그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무심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모든 동작이 멈췄다. 익숙한 맛. 너무나도 익숙해서 오히려 낯선 맛이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옆집에 살던 그 소녀의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의 맛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다. 할머니 손에 자라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보지 못했던 그에게 그 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우연일 것이다. 흔한 된장찌개의 맛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젓가락이 향한 계란말이에서도 아삭한 멸치볶음에서도 그는 기시감을 느꼈다. 모두 그가 어릴 적 좋아했던 반찬들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운 파문이 일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가 사전에 자신의 식성을 치밀하게 조사한 것일까 후자라면 그녀는 정말 무서운 여자였다.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그날따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밥을 2그릇이나 비웠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잘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진심 어린 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가 서재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서류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없었다. 입안에 맴도는 음식의 맛이 자꾸만 그의 마음을 과거로 이끌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만년필 하나를 꺼내보았다.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아버지에게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지만 동네 아이들의 장난으로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었다. 그때 울고 있는 자신을 위해 흙투성이가 되어가며 만년필을 찾아주었던 것이 바로 옆집 소녀였다. 그는 만년필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서연,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그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소박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지금은 이런 사소한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애써 그녀에 대한 생각을 지우고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다. 옆에는 이름 모를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따뜻한 저녁 햇살 아래 두 아이는 나란히 앉아 그녀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간식을 먹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이었다. 그는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다. 이 낯선 결혼 생활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온기를 느꼈다. 그 온기의 출처가 바로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은 아직 깨닫지 못한 채였다. 그날의 저녁 식사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아주 미세하게 얇아진 듯 했다. 물론 강지우는 여전히 예전처럼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서연을 대하는 그의 시선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희미한 탐색의 빛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도 모르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책을 읽는 모습, 정원을 가꾸는 모습, 심지어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까지도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호기심은 곧 밀어닥친 회사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버렸다. KS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훈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사회의에서 최민준 전무는 작심한 듯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문제 삼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정교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비관적인 시장 전망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이 프로젝트가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무모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최민준의 주장은 논리적이었고 그의 편에 선 보수적인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침착하게 반론을 제기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결국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가 결정되었고 다음 주에 있을 최종 보고에서 이사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하나가 무산되는 것을 넘어 그룹 내에서 그의 입지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였다. 그날 이후 지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서재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집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최민준이 제시한 데이터의 허점을 찾기 위해 수많은 자료들과 씨름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반격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신경은 한계에 다다른 듯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그런 그를 멀리서 지켜볼 뿐 감히 다가설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 느낄 수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때로는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낮 시간에 우연히 거실에 놓여있던 보고서의 제목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그녀는 어린 시절의 지훈을 떠올렸다. 늘 무언가를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던 소년.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우는 서재를 나와 거실 소파에 지친 몸을 던졌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사업 구조를 도식화한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복잡하게 얽힌 도표를 노려보았다. 최민주는 바로 저 도표에 가장 취약한 몇 군데를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그는 그 부분을 방어하는 데에만 모든 신경을 쏟고 있었다. 그때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나오던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태블릿 화면에 닿았다. 그녀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복잡하게 얽힌 선과 상자들을 보며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하지만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마치 병든 나뭇가지 몇 개 때문에 튼튼한 뿌리까지 전부 베어내려는 것 같네요. 그 순간 지훈의 모든 사고가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실언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지훈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다. 나뭇가지와 뿌리. 그는 지금까지 최민준이 공격하는 몇 개의 가지를 방어하고 보수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정작 이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뿌리를 보여줄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팀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당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만 매달려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비전과 잠재력을 간과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사업의 사자도 모를 것 같은 이 여자가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 서연은 더욱 몸을 움츠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말을.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주 오래전 비밀 아지트로 쓰던 낡은 창고에서였다. 둘이 함께 공들여 만들던 모형배의 돛대가 자꾸만 부러지자 지우는 화를 내며 배를 부숴버리려고 했다. 그때 옆에 있던 소녀가 조용히 말했다. 돛대가 약한 건 배가 약해서가 아니야. 배의 중심이 튼튼하니까 돛대만 더 튼튼한 걸로 바꾸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때의 목소리와 지금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본질을 꿰뚫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시선. 그것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서연을 지나쳐 서재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방어 대신 정면 돌파. 프로젝트의 약점이 아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강점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는 희미한 가능성의 빛을 발견했다. 서재로 들어간 지우는 곧바로 팀원들에게 연락해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활기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새로운 발표 전략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방어 논리는 전부 폐기해. 대신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50년간 KS그룹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지 그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 거야. 팀원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내 전염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지훈은 잠시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실 쪽을 바라보았다. 한서연, 그녀는 정말 누구일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겹치는 조각들이 너무나도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된장찌개의 맛, 그리고 오늘 밤의 날카로운 통찰력까지. 그는 지금까지 그녀를 계약에 의해 묶인 아내라는 틀 안에만 가둬두고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가 건네준 서류에 적힌 단편적인 정보가 전부였다. 평범한 대학을 나왔고 작은 회사에서 잠시 일했으며 현재는 무직. 가족으로는 병든 아버지가 전부. 그 이력 어디에서도 오늘 밤과 같은 비범함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라는 존재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경계심을 동시에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지우는 거실을 지나다 소파에 잠들어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밤새 그를 기다렸는지 혹은 차마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담요도 없이 자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리고 아주 잠시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 위로 어린 시절 소녀의 모습이 다시 한번 아른거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더 이상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전쟁터로 나갈 시간이었다. 운명의 날 KS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팽팽했다. 강지우는 단상에 서서 모니터를 등지고 이사들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준비한 새로운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최민준이 제기했던 사소한 문제점들을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대한 캔버스에 미래의 그림을 그려 보였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가져올 파급 효과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그의 발표는 단순한 사업 보고가 아니라 KS그룹의 다음 반세기를 책임질 위대한 서사시와도 같았다. 이사들은 그의 압도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점차 빠져들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서서히 그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최민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주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부회장님.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군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회의실 중앙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에는 긴급 속보라는 머리글과 함께 충격적인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KS그룹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내부 위험평가 보고서가 유출되었으며 그 내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파트너인 독일의 R&D 기업 노이만테크가 KS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은 완벽하게 짜인 연쇄 공격이었다.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도 하락과 핵심 파트너의 이탈. 프로젝트의 두 다리가 동시에 잘려나간 셈이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지훈의 팀원들은 사색이 되었다.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최민준을 노려보았다. 최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단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회장님의 꿈같은 비전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가시가 박혀 있었다. 박 회장은 결국 긴급 정회를 선언했다. 지훈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시간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패닉에 빠진 팀원들과 동요하는 임원들 사이에서는 랭징나 시코우가 훅한홍닿았다. 그는 탈출하듯 회사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서재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해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유출된 보고서의 사본 노이만, 테크의 공식 발표문, 그리고 관련 기사들을 모두 펼쳐놓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무언가 연결고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끔찍한 표정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차를 내려놓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어지러운 서류 더미에 잠시 머물렀다. 특히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보고서의 제목과 양식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며칠 전 그녀가 거실에서 보았던 보고서와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저 보고서의 양식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지훈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잖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것과는 달라요. 이 부분의 줄 간격이나 글꼴이 KS그룹의 공식 양식과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축의 명칭이 교묘하게 바뀌어 있군요. 지훈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이 그녀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을 때 그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일반인은 절대 알아챌 수 없는 미세한 차이. 그것은 이 보고서가 단순히 유출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으로 편집되고 조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민준이 내부자를 통해 원본을 빼낸 뒤 내용을 왜곡하여 언론에 흘린 것이다. 그는 경악하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아챘을까? 그는 곧바로 다른 서류들을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오. 절박함 속에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매달렸다. 그는 노이만 테크 관련 자료들을 가리켰다. 핵심 파트너가 갑자기 돌아선 이유를 모르겠어. 어떠한 사전 징후도 없었단 말이다. 그의 말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료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업가도 분석가도 아니었지만 텍스트와 숫자들 속에서 패턴과 논리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녀의 눈이 노이만 테크의 임원 명단에서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최민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다른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 사람, 노이만 테크의 재무이사 이름이 최 전무가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자문 명단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준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노이만 테크의 재무이사에게 뇌물을 건넸고 그를 통해 파트너십을 파기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동시에 조작된 내부 보고서를 언론에 터뜨려 프로젝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 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지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내 암투가 아니라 회사의 명운을 건 범죄 행위였다. 지훈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제 방역의 무기는 준비되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위기의 순간 그의 유능한 팀원들조차 발견하지 못한 진실의 조각들을 이 조용한 여인이 단 몇 분 만에 찾아낸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 아내가 아닌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한 명의 인격체로 마주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진지하고 절박했다. 앉으시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란히 앉아 남은 시간 동안 최민준의 음모를 완벽하게 분쇄할 방역의 논리를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전략적 판도를 설명했고 그녀는 그 안에서 논리적 허점과 감춰진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들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처럼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보완하며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튼튼한 방패를 만들어냈다. 차갑던 서재의 공기는 두 사람의 지적인 열기로 뜨거워졌다. 지우는 자신이 왜 이제껏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편견이라는 두꺼운 안개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들은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재를 나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꽤 잘 맞는 팀인 것 같군.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전쟁터로 향했다. 홀로 남은 서연은 서재의 고요함 속에서 가쁘게 뛰는 자신의 심장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났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예기치 못한 공조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그의 승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강지훈이 회의실로 돌아갔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이미 그의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했다. 조작된 보고서의 원본과 유출본의 미세한 차이점, 그리고 최민준의 페이퍼 컴퍼니와 노이만 테크재무 이사 간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까지. 그의 논리 정연한 설명 앞에 최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모든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결과는 완벽한 역전승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희미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서연은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음을 직감했다. 지훈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을 뿐이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전우애와 비슷한 깊은 유대감을 공유했다. 그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지우는 귀가 시간이 빨라졌고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때로는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기도 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지우는 이제 대놓고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가 책을 읽을 때 집중하는 모습이나 서툰 솜씨로 화초에 물을 주는 모습에서 그는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존중과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였다. 평범한 이력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통찰력과 조용한 강인함.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그녀의 경계를 침범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막 쌓기 시작한 신뢰의 탑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을 맴돌며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지훈은 어머니인 박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예전에 살던 본가의 창고에 방치된 낡은 짐들을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귀찮은 일이었지만 복잡한 회사 일에서 잠시 벗어날 좋은 핑계이기도 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려다
거실에서 무료하게 창밖을 보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건넸다. 주말인데 별다른 계획 없으면 같이 가지 않겠소?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건넨 사적인 제안이었다. 서연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이 거대한 집 안에서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던 참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차를 타고 오래된 본가로 향했다. 그곳은 지훈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리고 서연이 잠시 살았던 동네이기도 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추억이 떠올랐다. 창고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과거의 시간들이 상자 속에 봉인된 채 잠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낡은 책, 빛바랜 사진 앨범, 그리고 지훈의 어린 시절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묵묵히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며 이 일을 도왔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던 중 지훈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초등학교 시절의 성적표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작은 양철함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철함을 열었다. 안에는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들어있었다. 조개 껍데기 반들반들한 조약돌, 그리고 바싹 마른 네잎클로버. 이것은 어린 시절 옆집 소녀와 함께 만든 둘만의 보물 상자였다. 그는 상자 안에서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다. 돌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돌을 쥔 채 아득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소녀는 무서운 것을 보거나 긴장될 때면 을의 이 조약돌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이 소녀를 안심시키는 주문과도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깊은 상념에 잠겨 있을 때였다. 근처에서 다른 상자를 정리하던 서연이 악하는 작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비명 소리에 지훈은 상념에서 깨어나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상자 구석에서 기어나온 커다란 거미를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훈이 괜찮냐고 물으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은 그녀의 손에 고정되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다른 상자에서 손에 잡히는 동그란 물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운 채 불안한 듯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어든 것은 낡은 바둑알이었지만 그 행동은 지훈의 기억 속에 박혀있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무언가에 놀라거나 불안할 때 동그랗고 매끄러운 돌을 쥐고 반복적으로 만지던 작은 소녀의 버릇. 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손에 들린 조약돌과 그녀의 손에서 움직이는 바둑알 사이를 번갈아 오갔다. 된장찌개의 맛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지금 이 무의식적인 행동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였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어린 시절의 그 소녀가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엄청난 충격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놀라움, 그리고 사무치도록 그리웠던 사람을 찾았다는 기쁨. 하지만 그 뒤를 이어 죄책감과 분노가 밀려왔다.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던가.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삶을 어떻게 짓밟았던가. 그리고 그녀는 왜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을까? 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본 서연은 거미보다 그의 얼굴이 더 무서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또 무언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녀는 변명하듯 말하며 손에 쥔 바둑알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그 행동조차 지훈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하죠. 나머지는 다음에 합시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서연은 어리둥절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의 뒤를 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직 전방만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는 곁눈질로 계속해서 서연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약 안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이자 그가 놓쳐버린 시간이었고 그가 되찾고 싶은 유일한 온기였다. 그는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낡은 창고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다시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그 결이 달랐다. 그것은 무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폭풍전야와 같은 무겁고 위태로운 침묵이었다. 강지훈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일을 하는 척했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한서연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그녀에게 다가가 모든 것을 묻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던졌던 차가운 말들, 무시로 일관했던 태도 계약 조항을 들이밀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순간들이 파편처럼 떠올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먼저 알아야만 했다. 그녀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는지, 지난 세월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절박함이 그녀를 이 계약 결혼으로 이끌었는지 말이다. 그는 해답을 찾기 전까지는 그녀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지훈은 자신의 비서들 중 가장 신뢰하는 김 비서를 조용히 불렀다. 그는 김 비서에게 극비 임무를 내렸다. 한서연과 그녀의 가족에 대해 지난 15년간의 모든 기록을 남김없이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단 절대 누구에게도, 특히 한서연 자신에게도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덧붙였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절박했다. 김 비서는 주군의 이례적인 모습에 의아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며칠 후 지훈의 책상 위에는 한서연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두꺼운 보고서가 놓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된 한 여자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연의 아버지는 작지만 견실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성실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대기업의 무자비한 하도급 횡포와 부당한 압력으로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집을 잃고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다. 평생을 바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서연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그 후로 만성 신부전증을 앓게 되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와 생활비는 오롯이 어린 서연의 몫이 되었다. 그녀는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해외 유학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들이 결혼 계약을 맺기 직전의 상황이 적혀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은 극에 달했고 아버지의 병세는 위독해져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들에게 강지훈과의 결혼은 절벽 끝에서 내려온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돈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다. 지훈은 보고서를 쥔 채 온몸을 떨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힘없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세상의 비정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의심하고 경멸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팔아 동정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던 것이다. 그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아내 역할을 강요했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서재 창가에 서서 어두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울며 버텨왔을까. 그의 차가운 마음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것은 연민을 넘어선 존경과 깊은 사랑의 감정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녀가 짊어진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당신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라고, 이제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섣부른 고백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었다. 또한 아직 최민준이라는 위험 요소가 남아있었다. 그가 만약 지훈에게 한서연이라는 약점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그녀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고 그것을 무기 삼아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다. 그녀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겨야만 했다. 그는 이제부터 철저한 연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당분간은 지금처럼 무심한 계약, 남편으로 남아야 했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키고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기척을 느끼고는 긴장한 듯 살짝 몸을 굳혔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 2잔을 타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한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차를 마셨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과 애정,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달라진 눈빛에 당황했지만 왠지 모르게 심장이 작게 떨려왔다. 책을 읽던 그녀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드는 것을 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다정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차가운 남자가 왜 갑자기 이러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어렴풋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비밀의 장막은 한쪽에서는 걷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욱 두꺼워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비밀을 만든 것이다.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가까운 타인이자 가장 은밀한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사회에서의 참패 이후 최민주는 굴욕감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지훈이 갑자기 전략을 바꾼 것도 자신의 비자금 루트를 정확히 역추적해낸 것도 모두 평소에 그답지 않았다. 그는 강지훈의 뒤에 자신 모르게 그를 돕는 조력자, 즉 비밀 병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에게로 향했다. 바로 유령처럼 나타난 그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수핵에 한서연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과거, 가족관계, 재정 상태 등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파헤쳐보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강지훈의 약점이 될 만한 무언가를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조사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 행적은 너무나도 평범했고 최근에는 누군가에 의해 그녀 가족의 모든 부채가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주변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듯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은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최민준이 틀림없이 서연을 다음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한 발 앞서 그녀의 주변을 정리하고 최민준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김비서로부터 최민준의 수하들이 서연의 옛집 주변과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캐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지훈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지훈은 최고의 방어가 공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최민준이 건드릴 수 없는 성격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결혼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결실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며칠 후 열리는 KS그룹 후원 자선갈라 행사가 그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행사에 함께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행사 당일 지훈이 보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집으로 찾아왔다. 서연은 그들의 손에 이끌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보석으로 치장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때 턱시도를 입은 지훈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넋을 잃은 듯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다. 아름답군. 갈 준비됐소.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갈라 행사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쏟아졌다. 지훈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서연의 허리를 감싼 채 레드카펫을 걸었다. 그는 시종일관 그녀의 곁을 지키며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귓가에 무언가 사랑의 말을 속삭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냉철하기만 하던 강지훈 부회장의 의외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최민준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것이 영이라고 하기에는 지훈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해 보였다. 그는 질투와 혼란에 휩싸였다. 지훈의 저런 모습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서여연은 지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의 단단한 팔과 자신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의 품 안은 이상할 정도로 안전하고 따뜻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사랑꾼 남편 연기는 계속되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파파라치들의 눈에 띌 만한 장소에서 서연과 데이트를 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꽃집에서 그녀에게 어울리는 꽃을 사주고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들이 연이어 언론에 공개되었다. 세상은 그들의 로맨틱한 모습에 열광했고 한서연은 재벌가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다정함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조사가 벽에 부딪히고 지훈 부부의 애정 전선에 대한 기사만 쏟아지자 최민주는 초조해졌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서연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이 혼자 갤러리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계획했다. 그는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을 걸었다. 강 부회장님의 부인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지훈의 가장 강력한 정적. 그녀는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끼며 거리를 두려 했다. 하지만 최민준은 집요했다. 그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며 교묘하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떠보기 시작했다. 듣자 하니 결혼 전에는 꽤 어렵게 생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친의 사업 실패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동정하는 듯 했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끈질겼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최민주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녀를 압박했다. 강 부회장은 당신의 그런 과거를 전부 알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이 숨기는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그때였다. 그들의 사이에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 최전무.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강지훈이 싸늘한 눈으로 최민준을 노려보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자신의 뒤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 행동은 완벽한 보호의 제스처였다. 그는 최민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나직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내 아내는 당신 같은 자가 함부로 말을 섞을 상대가 아니야. 다시 한번 내 사람에게 접근하면 그땐 나도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테니 명심해. 지훈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최민주는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지훈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서연의 손을 잡고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차 안으로 돌아오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았다. 방금 전 자신을 감싸던 그의 단단한 팔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노하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맺은 계약의 일부인가요? 제가 당신의 아내 역할을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그의 진심을 향한 간절한 물음이었다. 영희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다. 갤러리에서 돌아온 후 강지훈은 서연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혼란, 불안,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감.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최대한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나를 믿어주시오. 당신을 다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내 약속이오. 그의 말은 여전히 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서연의 마음을 미세하게 진정시켰다. 하지만 평화는 짧았다. 갤러리에서의 대면으로 이성을 잃은 최민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자신이 모아온 한서연의 과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돈에 굶주린 한 인터넷 언론사에 흘렸다. 그는 강지훈을 직접 공격할 수 없다면 그의 아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비열하고 잔인한 최후의 발악이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 세상을 뒤덮었다. 재벌가 신데렐라의 충격적인 과거, 파산한 집안의 딸 돈으로 사랑을 샀나, KS그룹 강지훈 부회장, 희대의 사기 결혼에 휘말리다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서연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지훈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지훈이 공들여 쌓아 올린 로맨틱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세상의 비난은 폭풍처럼 거셌다. 그녀의 개인정보는 무분별하게 유출되었고 익명의 네티즌들은 그녀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들을 쏟아냈다.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보다 자신 때문에 지훈과 KS그룹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갔다.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이 계약을 끝내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그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보고를 받은 지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붉게 타올랐다. 감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최민준을 그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바로 서연이었다.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낌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전략도 계획도 이제는 아무 소용없었다. 그날 밤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지훈은 굳은 결심을 하고 서연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긴 문을 두드렸다. 서연 씨, 문 좀 열어주시오. 제발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작은 울음소리만이 그의 애타는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그녀를 설득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오. 모든 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제발 당신을 탓하지 마시오. 문 좀 열어줘. 당신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문이 열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서연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엉망이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지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그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미안하오. 내가 더 일찍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오. 그의 사과의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지훈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오랫동안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실을 꺼내놓을 준비를 마쳤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그녀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내가 다 알고 있소, 서연 씨. 아버님 일, 당신이 짊어져야 했던 빚,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전부 다.
서연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녀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잡고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그 이름을 불렀다. 아주 오래전 그가 그녀를 부르던 애정 어린 별명, 꼬마야. 그 한마디에 서연의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의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역시 너였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내 유일한 친구, 서연아. 그는 서연 씨가 아닌 다정한 서연아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바보같이 너를 내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어. 너에게 상처만 주고 정말 미안하다. 그의 고백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그녀의 심장을 울렸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그가 그 차갑던 강지훈이 바로 자신이 기억하던 그 소년이었다니. 사랑한다, 서연아.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만이 아니야. 지금의 너를 강하고 상냥하고 그 누구보다 현명한 당신을 사랑해. 이 결혼은 계약으로 시작됐지만 나에게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기회였어. 그는 그녀의 젖은 뺨을 감싸고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길고도 깊은 수많은 시간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첫 키스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세상은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비밀과 아픔이 씻겨나가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가 그녀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친구였던 그가 바로 그녀의 곁에 있었다. 두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서로를 굳게 껴안았다. 이제 그들은 함께 이 폭풍을 헤쳐나갈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밤새 내린 비에 씻겨나간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펜트하우스 안에도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나 보이지 않는 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간간히 미소를 나누고 서로의 접시에 반찬을 놓아주며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어젯밤의 고백으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이제 하나의 팀이 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해결해야 할 거대한 문제가 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얻은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서재로 향했다. 어둡고 차갑기만 했던 그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로 채워진 작전 본부가 될 것이었다. 그들은 책상에 마주 앉아 방역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로 언론의 의혹을 해명할 생각이 없었다. 그것은 최민준의 프레임에 갇히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최민준이 일으킨 이 미디어 폭풍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의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최민준의 비리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노이만 테크와의 뒷거래 증거, 주가 조작 정황, 그리고 그가 숨겨온 모든 추악한 비밀들을 서연은 그 옆에서 차분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명민한 두뇌는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최민준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지훈이 모아온 증거들을 재구성하여 최민준의 범죄 행각을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엮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닌 거악을 심판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그러던 중 서연은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로 이끌었던 건설 회사의 자료를 검토하다가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 회사의 비상임 고문 명단에서 최민준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경쟁사들을 부당하게 짓밟고 그들의 기술과 인력을 헐값에 빼앗아 자신의 부를 축적해왔던 것이다. 서연의 아버지는 그의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였다. 며칠 후 강지훈은 아내와 관련된 스캔들에 대한 입장 표명을 명분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 소식에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최민준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들어섰다. 박선화 회장은 착잡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이사들은 강지훈이 어떻게 이 위기를 수습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무너져 내릴 것인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예상과 달리 고개를 숙이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의 포문을 열었다. 오늘 저는 제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KS그룹의 몸 안에 자라난 악성 종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불찰로 인해 이 종양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회사를 병들게 한 점 주주와 이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훈은 스크린에 최민준의 모든 비리 증거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다. 명백한 증거와 논리 정연한 설명 앞에 최민준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무어라 반박하려 입을 열 때마다 지훈은 더욱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며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최민준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선 그녀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최민준의 탐욕에 의해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그 어떤 법률 문서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의 이야기는 최민준에게 내려진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의 모든 추악한 과거가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최민준의 해임과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과 서연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지훈과 서연, 그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의 박 회장만이 남았다. 박 회장은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을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런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약속대로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시려는 진정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주가나 시장 점유율 같은 숫자들이 전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유산은 바로 정도를 걷는 기업의 철학과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한서연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의 말은 어머니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선언이었다.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눈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확신과 성숙함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당당히 서 있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아들은 이제 그녀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현명한 동반자가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의 환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들은 마침내 가장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것이다. 그들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고 그들의 미래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장애물도 없어 보였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최민준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는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KS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회사는 강지훈이라는 새로운 리더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그의 혁신적인 비전과 정직한 리더십은 이사들과 직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회사 경영 정상화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가족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며칠 후 박선화 회장은 지훈과 서연을 본가의 저택으로 조용히 초대했다. 무겁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난 후 박 회장은 두 사람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내가 틀렸다. 나는 회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내 아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너의 진가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철의 여인의 냉정함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네가 그 아이였다는 사실은 나도 몰랐다.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너희를 상처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며느리다. 계약이 아닌 나의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었으면 한다. 박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녹여주었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며칠 후 지우는 서연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최고의 치료 덕분에 아버지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어 있었다. 창백했던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그는 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지훈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아빠, 제 남편 강지훈이에요. 아빠가 아시는 그 친구 맞아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지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우리 딸을 앞으로 잘 부탁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서연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 지훈은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이제 제가 서연 씨의 곁에서 평생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억울함도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지훈은 자신의 서재 깊숙한 금괴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인연을 억지로 묶었던 혼인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서연의 앞에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차가웠던 첫 만남과 위태로웠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이제 이 종이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일 뿐이었다.
지우는 서연의 손에 작은 라이터를 쥐어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계약서의 모서리에 불을 붙였다. 종이는 순식간에 주황색 불꽃에 휩싸이며 까만 재로 변해갔다. 그들의 불행했던 과거가 불꽃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재가 되었을 때 지우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반짝이는 반지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정해준 화려한 보석이 아닌 그가 직접 고른 소박하고 아름다운 반지였다. 한서연, 나와 다시 결혼해주겠소. 이번에는 계약도 조건도 없는 오직 사랑만으로 시작하는 진짜 결혼을. 세상이 뭐라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웃게 하고 당신을 지켜주는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하겠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의 서연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지우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 깊게 입을 맞췄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따스한 봄날의 오후 지훈과 서연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옛 동네를 찾았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낡은 놀이터와 골목길은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들이 함께 만들었던 비밀 아지트가 있던 낡은 창고 앞으로 걸어갔다. 창고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커다란 나무는 여전했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에 나란히 기대앉았다. 서연이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기억나, 저 나무에 우리 둘만의 표식을 새겼던 거.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네가 나보다 글씨를 더 잘 쓴다고 얼마나 뽐냈는데.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한참을 웃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참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아.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처럼 그들의 시련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길고 긴 여정이었다. 지우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평생 내 곁에 있어줘.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하고 단단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비로소 완전해졌다. 노을빛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